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충실한 브리핑이 되고 기자회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이 엄중한 시기에 또 우리 시민의 알 권리 위해서 또 여기서 와주신 언론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시흥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덕분에 시흥시장이라는 이 영예로운 자리에서 지난 3년간 우리 시흥시의 가치를 높이고 품격을 높이고 또 시흥에 산다는 자부심 드리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행복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그 지난 3년이었습니다.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앞으로 또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이어달리기 주자의 심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제가 준비한 지난 3년간의 시정의 발자취를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의 임병택 시장으로서 역점 사업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미지로 사진으로 편집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약 3편 정도 짧은 1분여 동영상도 함께 있는 브리핑 자료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1년 남은 시장직 저는 황금빛 바다 K골든코스트를 품은 교육 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취임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마리 토끼, 이 민생 그리고 미래, 민생과 미래를 두고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시흥 시민 중에 평범한 한 주부의 삶을 지난 시정 선거와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되고 나서 곧바로 여름이었잖아요. 제가 가장 먼저 입은 시장으로서의 옷이 바로 이 옷입니다. 이 조끼. 시흥 앞에 시루를 알리기 위해서 시장이 먼저 홍보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모든 행사장마다 이 시흥 앞에 시루라는 이 조끼를 입고 다녔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시민들도 계셨고 지역 앞에 우리 시흥 앞에 시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시루가 우리 시흥 사회에 보편화되었을 때 서민 경제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확신을 가진다. 많이들 시루 이용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11,000여 우리 가맹점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거의 많은 시민들이 모바일 시루를 통해서 그리고 또 종이 시루를 통해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3,600억 정도가 발행이 됐고 그중에 기본적인 할인액은 정말 평범한 가정의 기본소득과 또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걸 직접 보면서 이 지역화폐는 우리가 반드시 함께 성공해야 될 우리 서민 경제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3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양복을 입을까 민방위복을 입을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의 첫 마음이 우리 시민 경제를 위한 서민 경제를 위한 지역화폐 시루였기 때문에 이 조끼를 다시 코로나 이후에는 민방위복만 입었었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민방위복만 입었었는데 다시 그 첫 마음 이 시루 조끼를 입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 1분여 영상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300원입니다. 저 시루로 결제할게요. 네. 바코드 찍어주시면. 건강검진 받으시고, 네, 소통도 열심히 하셔야 검진 받듯이 1년에 한 번 조기검진 받으시고, 이제 올해 받으셨으니까 내년 거랑 올해 거랑 이제 비교 점수. 지원아, 엄마 왔어.
저는 오늘부터 시민께서 주신 막중한 뜻을 받들어 소중한 시민의 바람을 시흥의 현실로 만들고자 합니다. 시흥은 시민이 주인입니다. 네, 이렇게 3년이 흘러왔습니다. 한 가정주부, 어린아이를 키우고 부모를 모시고 또 가정경제를 해야 되는 주부께서 시루 활용과 또 우리 시흥의 우리 초등돌봄의 대표적인 브랜드죠. 아이돌봄, 그 아이누리 돌봄센터에 아이를 맡기고, 그리고 또 우리 시흥에서 역점 사업으로 어르신들 권역별 치매센터 그리고 마을별 치매관리센터와 관련된 정책을 함께 담아서 저 어머니의 삶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첫 화두는 민생과 미래였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민생과 미래. 우리의 삶 더 나아지는, 내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한 그런 지원을 우리 시흥시 정부가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와 더불어 우리 시흥시라는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시흥시라는 도시의 품격을 높여서 우리 시흥시의 미래를 열어가자, 시흥시에서 살아가는 자부심을 드리자라는 거였습니다. 내 삶의 직접적인 그 변화, 민생, 그리고 시흥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얻고 싶어하는 미래를 함께 말하고자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흥 앞에 시를 통해서 3,600억 정도를 발행을 했고요. 11,000여 곳의 가맹점과 모바일 시루, 우리 경기도에서 3개 도시밖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흥이 가장 빠릅니다. 성남과 더불어. 그래서 모바일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그런 아주 선진 도시로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본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이를 돌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흥시 시민의 평균 연령이 우리 경기도에서 3번째, 전국에서도 이 한 손 안에 드는 39세 정도인데요. 아이를 키우는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가기 위해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도 인증을 받았고요. 경기도 최초로 아동보호팀도 신설했고, 아이누리 돌봄센터도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국 최초로 어렵게 사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을 위한 아동 주거비 정책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 잘 모셔야 됩니다. 시흥이란 도시의 면적이 부천의 3배입니다. 광명의 4배. 안산은 대부도를 빼면 시흥이 더 훨씬 큽니다. 대부도랑 안산이 합치면 시흥하고 비슷하고요. 우리는 수원보다 더 넓은 도시입니다. 면적이. 안양, 의왕, 과천, 군포 합쳐도 시흥이 훨씬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반시설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도시여서 참 죄송하지요. 다른 도시는 도서관 하나만 세우면 그냥 10분 내로 모든 시민들이 올 수 있는 도시 구조이지만 우리 시흥은 도시 면적이 넓다 보니 곳곳에 우리의 삶의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도시의 면적은 국가 재정 보조의 기준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치매 안심센터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임병택이 한 일 중에 가장 용감했던 일 중에 하나가 시흥도시공사를 설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 그린벨트가 많은 이 도시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시장실에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마 보통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됐는데 시흥 빼고는 모든 도시에 도시공사가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LH 중심의 다양한 공공개발 사업이 있어서 다른 도시는 그 도시에 도시공사가 지분을 확보하고 참여하고 그 개발 이익을 지역에 재환원한다라고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이 면적이 넓은 시흥이라는 도시에 또 개발 가능성이 많은 도시에 시흥 도시공사가 없어서 개발 주도권도 뺏기고 개발 이익 또한 도시공사나 민간 사업자의 몫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고, 도시공사를 만들자, 우리 시흥 시민의 회사를 만들자라고 결심하고 정말 속도전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예, 우리 공직사회에 여러분들이 시흥도시공사를 세우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유를 나에게, 이 시장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게 설득력이 있다라면 시흥도시공사 설립하지 않겠다. 그러나 시흥도시공사 설립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하면 도와주라. 우리 시의원님들 설득하자. 지역사회 설득하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흥사회의 모든 도시개발 사업은 공정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추진해 나가자. 이게 제가 간부회의 때마다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사 설립에 비판적 시각들을, 자료를 정리를 했고 하나 둘씩 쳐내가면서 시흥도시공사 설립을 나섰고, 정말 감사하게도 시의회의 전폭적인 또 시장의 의지를 받아주시는 우리 시의원님들과의 협력이 너무 잘 돼서 1년 만에 시흥도시공사를 설립했습니다. 바로 월권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장현지구, 또 여러 가지 학교 복합시설, 그 다음에 시흥광명 상기 신도시 개발 사업까지 시흥도시공사가 우리 시흥시를 대표해서 개발 참여를 하게 됐고, 그 지분에 합당한 개발이익은 다시 시흥사회에 재환원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교통 너무 어렵지요. 도시의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이걸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 집 앞에 다른 도시가 가지지 못하는 1조짜리 센트럴파크 하나씩 가지고 있는 도시지 않겠냐.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뭐 역발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 시흥이라는 도시가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철과 관련된 유치에는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전철이 서울로 진입하고 출퇴근하고 학교를 다니는 시민들을 위해서, 버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전철이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정말 다양한 전철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시장이 되자마자 서해선이 일부 개통이 됐지요. 서해선이 일부 개통이 돼서 부천 소사역에서 그 원시까지 이어지는 서해선이 1단계는 오픈이 됐고, 2단계가 이제 김포공항을 거쳐서 일산 고양시 대구까지 가는 건데, 원래는 올해 가을에 개통될 예정이었는데 조금 그 김포공항 쪽 그 공사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23년 초로 이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서해선이 개통이 되면 북부로의 접근권도 아주 좋아지리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 노선 한 노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서해선입니다. 네, 시흥을 남과 북으로 그 종단하는 기본 전철망입니다. 빠르게 대곡역까지 노선이 개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안산선이죠. 광명역에서 안산 쪽과 우리 시흥시청 쪽으로 분기가 되는데, 이 또한 2019년에 착공을 해서 24년 말 25년 초에 완공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흥시청역에서 여의도역까지 25분이면 가는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다음은 월곡판교선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전철인데요. 이제 월곤역에서 전철을 타고 판교역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는 시대가 2026년, 2027년이면 완성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일이 잘 진행된다면 이 월판선은 강릉까지 이어지는 전철입니다. 월곤역에서 강릉까지 1시간 50분이면 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흥 시민이 월곤역에서 전철을 타고 강릉 가서 점심 먹고, 야 우리 월곡 가서 우리 노을 한번 보자, 점심 먹고 다시 전철 타고 올 수도 있는 세상이 앞으로 10년 내에 저는 실현되리라고 봅니다. 그만큼 중요한 전철이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에 의해서 확정이 됐고 이제 착공까지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GTX-C 노선의 오이도역 연장, 시흥시 미래에 너무나 중요한 노선입니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발표가 됐지요. 그곳에는 오이도역이 빠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흥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또 국회의원들과 여야 정당을 뛰어넘어 총력적인 추가 유치전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가 추가 정책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이도역을 꼭 넣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북시흥, 북쪽에 사는 신천은행 대야권에 계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시장이 될 때만 하더라도 이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은 없었습니다. 기본계획조차도 없었습니다. 제 인수위 보고자료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3년 만에 이게 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올라가는 기적적인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고요. 중앙 권력, 이 청와대 권력과 소통해서 만들어낸 쾌거입니다. 저는 신천은행 대야권 3년 전에 제가 시장이 될 때 아예 기본계획조차 없었습니다.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신천역이 W역세권이 됐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구로역, 대하역이 W역세권이 됐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우리 북시흥 쪽, 우리 시흥의 균형반점을 놓고 보더라도 W역세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 분명하고 많은 인적 자원과 경제적 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중요한 노선이 이번에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올라간 게 너무너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시흥도, 남시흥도, 동시흥도 함께 균형 발전하는 도시로 발전하려고 봅니다. 숙제가 있죠. 이제 인천 2호선 그 연장선인데 우리가 이제 시흥 광명지구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 또한 노력을 해서 꼭 이어질 수 있도록 확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철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월곶역, 월곶 판교선이 워낙 중요하다고 했지요. 월곶역에서 백오까지 이어지는 트램은 저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시흥이라는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이 백오시란 월곶항이 국가항이 되고 오이도항이 지방항이 돼서 수백억 원의 재원이 투자돼서 수도권의 아주 보석 같은 어항이 되는 거거든요. 국가항이 되고 지방항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잇는 트램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수도권의 서남부권에 의미 있는, 저는 관광 트램이 되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충분히 이 K 골든코스트를 따라서 이 해안선 황금빛 바다 라인을 따라서 트램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철도 기본 계획에 올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스마트 허브선이라고 또 트램이 있죠. 스마트 허브 연결선이라는 트램은 우리 스마트 허브 그 구조고도화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대기조 사업까지 더불어서 꼭 실현시켜내서 우리 스마트 허브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분들, 우리 노동자분들의 교통 편의성을 꼭 높여드리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도 사업을 살펴봤고요. 지난 3년간 정말 의미 있는 두 변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5월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죠. 웨이파크 인공서핑장,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 기공식이 있었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도 세계에서 최고, 최대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 니네 시흥에 뭐 있니? 우리 시흥에는 이 오염을 극복한 기적의 호수 시와호가 있고 바로 시와호에 붙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이 있다. 이 한마디가 시흥사회에 주는 저는 너무 큰 우리 시흥 시민에 대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과정도 있었고 또 많은 우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완공하자 노력을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 그래도 우리는 버텨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언젠가는 이 거북섬 일대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해양레저 복합 클러스터로서 자랑스러운 공간이 저는 꼭 되리라고 믿고 코로나도 이겨내고 꼭 끝까지 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협약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당사자들과 시흥시가 지금까지 공적으로 문서에 체결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서울대 측과 시흥시가 한 건 있는데
서울대 병원 측이 공적으로 협약을 한 경우는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2019년 또 같은 5월이네요. 우리 조정식 의원님께서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고요. 서울대 병원장과 더불어 우리 만들자라고 협약을 했고 국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했고 서울대병원이 확정되는 쾌거를 우리가 누렸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더불어서 경기경제자유구역 105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 또한 저로서는 너무 뿌듯하고 고마운 일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에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도와주신 여러 분들이 계시고 특히 조정식 의원님의 노력은 또 절대적이었다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또 저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몸입니다. 한 덩어리.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몸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가 빠지면 나머지 하나도 완성되지 않아요. 이 세 개가 동시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왔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런 약속들을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왔지요. 정말 힘든 기간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고 또 민생경제에 너무나 큰 위기입니다. 여전히 지금으로서는 코로나 극복이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백신 접종 센터에서 선별진료에 있어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의료진들과 또 코로나로 투병 중이신 우리 시흥시민 환우들 또 자가격리 되신 분들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꼭 극복해 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마움 잊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1년 임병택 시장 너 뭐 할래? 라고 묻는 시민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골든코스트 초석을 완성하고 교육도시 시흥으로서의 시흥의 진가를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시흥이 하는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또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K골든코스트 영어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황금빛 바다 K골든코스트입니다. 정식 명칭은 K골든코스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황금빛 바다를 갖춘 해안이다라는 의미를 누구를 만나든 국회의원을 만나든 장관을 만나든 청와대에 계신 분들을 만나든 이웃도시 사람들을 만나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바다라는 미래자원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바다라는 미래자원을 품고 있는 우리 시흥시는 더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는 걸 알리고 싶은 겁니다. 날 좀 보소 프로젝트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우리 시흥에는 이 수도권에 전철 타고 올 수 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품고 있는 바다입니다. 오염의 위기, 죽음의 위기를 이겨낸 기적의 호수 시화호가 있습니다. 날 좀 봐주십시오. 시흥에 투자해 주십시오. 이런 취지로 K골든코스트라고 명명을 했고요. 교육도시 또한 정말로 그 미래교육자치특구라고 교육부에서 지정한 경기도에서 최초의 도시이기도 하고 각 동별로 마을교육자치회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도시가 유일합니다. 우리 시흥시가. 그래서 우리 교육자측과 공직자들이 너무 고생하시는데요. 시흥은 왜 이렇게 마을교육자치가 잘 돼요? 왜 마을의 교육 역량이 학교 안의 교육 역량과 더불어서 그렇게 잘합니까? 라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교육자측과 직원분들이 수고하기도 하는데 저는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학교 울타리 내에 공교육은 혁신교육과 더불어 성장하고 학교 울타리 밖에 마을교육은 뜻있는 교육에 뜻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동별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지? 서로 모이고 토론하고 좋은 교재들 서로 나누고 교육 교재들 그리고 동과 동이 연결돼서 신천동과 백옷동과 목감동이 우리 동네에는 이게 있어 우리 동네는 이게 있어 우리 서로 교환하자 이런 체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더불어서 직업교육 필요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새로운 재취업 교육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도 필요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에 어르신을 위한 실버 직업교육도 필요합니다. 공교육, 마을교육, 평생교육 그리고 또 소외된
분들을 위한 교육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의 기틀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침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시흥시가 50만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시흥시에도 우리 시청 공직자 출신의 3급 기조실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7월부터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 기조실장을 중심으로 여러 국장님과 더불어 융복합 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도시 시흥 만들어낼 것이고요. 감사하게도 현재 와 계신 부시장님이 바로 직전에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경기도적 네트워크와 우리 시흥시의 지금까지 해온 역량이 결합하게 된다면 충분히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평생교육의 모델을 저는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믿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먼저 K골든코스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풀네임이죠. 풀네임 황금빛바다 K골든코스트를 품은 교육도시 시흥이 앞으로 제게 주어진 1년 동안 제가 역점적으로 펼쳐나갈 사업입니다. 잠깐 한번 그 짧은 영상 한번 보실까요? 소래산, 운흥산, 빗물이 떨어지면 하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갑니다. 시작점입니다. 예, 시작점입니다. 바다만 K골든코스트인 게 아니고 이곳이 다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오잖아요. 이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풍광. 이 황금빛 바다를 보십시오. 예. 꼭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조금 강론적인 내용을 제가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100옷 해수풀장에서 바라보는 송도 스카이라인과 노을입니다. 송도에서는 이 장면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륙이기 때문에. 송도는 내륙 중심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만든 도시지만 우리는 바다 라인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저희가 훨씬 아름다운 풍광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라는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내륙의 젖줄부터 시작됩니다. 소래산, 운흥산, 빗물이 떨어져 갯골 생태공원 두물머리에서 만납니다. 포동 두물머리에서 만나서 갯골 그 아름다운 라인을 따라 시와호까지 이어집니다. 곳곳에 거점 시설들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월곡 국가왕 전철 타고 올 수 있는 이 항구에 24시간 배가 둥둥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왕이기 때문에 뻘이 차면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계속 그 뻘을 퍼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항입니다. 국가의 어항. 월곶은 아름다운 어항이 될 것입니다. 오이도 또한 그렇습니다. 예, 정말 경기도의 지원과 우리 주민분들, 어촌계가 특히 상인회와 더불어 나와서 주셔서 뉴딜 사업으로도 선정이 돼서 이것도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에 다양한 이제 본격적인 유치 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적어도 외국인이 정주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하려면 조깅 코스 하나 멋진 코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살려면 예, 저는 K골든코스트만한 곳이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는 1차 사업은 끝났고 2차 서울대병원 중심의 그 의료 클러스터 만들어내고 이제 3차 중요한 저희들의 비전인데요. 서울대와 함께 만든 비전입니다. 예. 대한민국 미래를 먹여 살리는 유능한 인재들이 이곳에서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개발할 수 있고 그 개발이 기업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꼭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지역사회와 더 끈끈한 협력을 할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두말하면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100호 신도시 내에 대기업 좀 유치해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대기업 저는 고박이 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기술이 이제 보건력이 국력인 시대에 서울대병원과 같은 이런 병원이 시흥의 자리를 잡고 지금은 800병상이지만 저는 2000병상까지 가리라고 봅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흐름이에요. 기후변화 위기 시대에 그 나라의 의료의 힘, 보건력이 그 나라의 국력입니다. 국력. 이제 미사일보다 더 중요한 보건력이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이잖아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하고 다릅니다. 국가의 의지가 반영된 병원입니다. 800병상, 저는 2000병상까지 꼭 가리라고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흥에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북섬 또한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움은 있지만 이 어려움 꼭 극복하고 이 계획대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스마트 시티, 이것도 중앙정부가 인정한, 제가 시장 되자마자 선정이 돼서 그 스마트 시티로서 투자를 받는 도시이지요. 이게 실생활에 연결이 되고 또 사업과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제 그 이미지는 선점했고 그 다음에 상징성을 선점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9천여 기업이 일하시는 우리 시흥 스마트허브 정말 기쁜 일이 있었죠. 올해 4월 달에 산단 대기조 사업에 확정이 돼서 약 1조 규모가 우리 시화와 반월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소부장 산업의 전진기제가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륙의 저출부터 시작된 이 물길을 따라 정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요 시설들을 유치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왜 교육도시 시흥인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은 삶의 질이고 교육은 희망입니다. 시흥에 사는 분들에게, 아이를 키우고 사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질을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시흥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시장이 되기 전부터 수많은 분들이 마을교육 해보자라는 이런 맹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그분들과 함께 하자라고 설득하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1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시흥에 마을교육에 뿌리를 내려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전임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회의원, 시도의원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모델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디지털로 공부하는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컨텐츠, 교육 컨텐츠입니다. 학교 수업과 돌봄과 평생교육, 혁신교육지구 시즌3로 봐주시면 될 듯합니다. 서울대를 품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이 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시흥에서 실현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서울대 관계자분들이 열려있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차근차근 서울대의 공교육에 대한 이바지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도 확대되고 있고 양적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울대의 교육 컨텐츠가 이제는 공짜로 대한민국에 뿌려진다는 겁니다. 제가 꼭 그랬어요.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서 찍는 영상, 교수님이든 조교든 누구든 간에 서울대 시흥 캠퍼스라고 마크를 꼭 넣어주라. 관악에서 찍으면 그냥 서울대로 가라. 근데 시흥에서 촬영을 하면 꼭 서울대 시흥 캠퍼스라고 마크를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전국의 서울대 교수님들의 좋은 특강들, 강의들, 이제는 서울대 가야만 들었잖아요. 이제는 서울대 시흥 캠퍼스 마크가 찍힌 영상이 전국에 뿌려질 겁니다. 저는 서울대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온라인 교육 바꿔보자라고 말씀드리고 고맙게도 총장님과 많은 관계자분들이 오원석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도 시흥이 대한민국 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도시에 있는 대학이 그 도시의 브랜드를 달고 영상을 공짜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흔치 않습니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시작이지만 스튜디오 좋게 만들었잖아요. 앞으로 저 양을 계속 늘려나갈 것입니다. 이제 서울대의 컨텐츠는 서울대 사람들이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시흥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유할 것입니다. 우리 시흥 내에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할 것입니다. 이런 즐거운 축제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 너무 아쉽죠. 평생학습도시 시흥에서 플러스 알파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더 많은 콘텐츠들을 플랫폼에 탑재를 할 것입니다. 우리 시흥에 우리 초등돌봄을 위한 플랫폼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흥이 첫 모델입니다. 돌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전 부서의 협업체제를 구축한 건 우리 시흥시가 저는 또 유일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수용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시흥의 도시 곳곳이 지역 배움터이고 우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와 더불어 대학교의 교육자원을 시민과 연결하는 걸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등한 교육사다리 실현을 위해서 다문화든 장애인 아동이든 학교 밖 아이들이든 정말 헌법에 나온 그대로 균등한 배움을 실천하는 도시가 되고 싶습니다.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일을 했네요. 조금만 한 1분여 영상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예로운 매니페스토 평가를 받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2년 연속이어서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에서 더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민생과 미래 끝까지 이 차량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1996년 당시 오른쪽이 시화호고 왼쪽이 바다입니다. 시화방주제와 더불어 이 죽음의 호수가 이렇게 바뀌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2000년대 중반까지 그렇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고 이 환경오염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의 바다는 똑같습니다. 수질도 똑같습니다. 환경오염의 이 아픔을 극복한 도시로서의 시흥의 스토리는 아마 우리 전 지구적인 좋은 도시로, 멋진 도시로 저는 인식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지요. 오염을 극복하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이 시작이고 미래입니다. 긴 시간 이렇게 3년간의 시정 성과를 말씀드리고 또 1년, 제게 주어진 나머지 1년 또 일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는 언론인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밝힌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일보 김영수 국장님. 네네, 마이크가 예. 참 훌륭한 일들 많이 하셨는데요. 또 미래까지 말씀해 주셔서 저도 시흥시민으로서 좀 가슴 벅찬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잘된 일, 좋은 일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뭐 더 열심히 하시라는 응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내가 시장으로서 3년 동안 가장 좀 좋았던, 괜찮았던 일, 내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보람됐던 일은 무엇이었고, 네. 그다음에 또 가장 아쉬웠던 일, 뭐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장 3년 내 점수는 몇 점일까? 한번 스스로 점수 좀 한번 매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정치인은 자기 자신을 파는 사람이어서 자기 자신을, 자동차 영업사원께서는 자동차를 파는 거고 저는 제 자신을 팔고 제 꿈을 파는 건데 상당히 제가 저를 평가하기에는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가진 체력과 에너지의 90% 이상은 제가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성과의 90%는 이뤘다라고 저는 감히 자부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하는 거니까 언론인분들께서는 더 냉정하게 평가하시라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3년을 살아왔다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버스가 파업하는데 제가 시장실에서 자면서 속으로 피눈물이 나대요. 버스 주권도 확보하지 못하는 이 참담함을 시장실에 밤을 새우면서 내일 아침에 출근하고 가실 분들 얼마나 고생하실까, 그걸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마음, 시장의 무능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파업이 진정이 되고 버스 노사 양측을 만나서 정말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자. 차라리 시장을 요구하면 됐지 시민을 볼모로 대중교통을 막는 건 우리 사측이든 노측이든 하지 말자. 그 점이 가장 가슴이 아프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속도가 아주 더딥니다. 원도심의 이 쇠락을 시장의 힘으로 막아내기가 상당히 역부족이라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용자원은 코로나 비상대응으로 너무 많이 지출이 되고 그분들 도로 보수해주는 예산도 없는 상황이 너무 죄송하지요. 주차난 해결도 못 해드리고, 그건 시장이 평생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송함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시비 작년만 해서 1,200억 가까이를 썼거든요. 재난기본소득 드리고 마스크 사고 방역차 돌리고, 이 1,200억 가지고 각 동에 100억씩 문화시설을 만들든 도로를 만들든 해서 써야 될 돈인데 결국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었고,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가용재원 규모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저는 시흥도시공사가 빨리 제자리를 잡아서 저는 한 3, 4년 뒤부터는 급격한 그 흑자 구조로 전환하리라는 그런 좀 확신이 있습니다만 조금만 버텨내주길 바랍니다. 잘한 일은 무엇보다 제가 아마 시장 초부터 작년 기자회견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서울대병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대병원 유치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화성이나 평택에 있는 큰 대기업들, 물론 대한민국 먹여 살리는 대기업이지만 그 넓은 면적에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라든지 지역 내 파급 효과라든지 저는 이 서울대병원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보건력이 국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일 건물 내에 800병상이면 의사만 320명, 간호사만 750명, 약사 등등등 고급 의료 인력이 2,000명 가까이가 상주합니다. 환자, 보호자, 그곳에서 사용되는 여러 재화들, 시흥산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분들이 월급날 회식을 한다 하더라도 시흥에서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그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크리라고 보고요.
예, 이 모든 게 서울대병원이 정말 의미 있는 첫 단추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가져올 것들 정말 열심히 노력해 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많고, 예,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종합평가 해주시고 앞으로 1년 동안 또 언론인분들께서 냉정하게 또 봐주시면 또 저도 열심히 방심하지 않고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십시오. 네. 예, 투데이 경제 정창근 기자입니다. 열심히 발로 뛰시는 시장님의 모습 평소 감명 깊게 보고 있고요. 예, 브리핑을 통해서 보니까 더 열심히 뛰신다는 게 확증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그 아동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 아동 플랫폼, 네. 그걸 통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 대비 아동 학대 건수가 대폭 증가한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이거를 감소시키기 위한 시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에도 경기도 최초로 이제 아동보호팀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보호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또 우리 시대적 흐름이 예전에는 부모의 차별이 그냥 그러려니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또 우리 가정 내의 눈높이도 달라져서, 네, 그 절대 학대받는 아동이 없기를 바라고 무관용 원칙으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행정력에 미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더 확보하도록 하고, 아동 전담 보호사를 비롯한 인력의 확충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또 이웃이라든지 시민의 그 도움도 절실한 상황이어서 그런 걸 묻고 엮고 하는 시스템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 돌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만드는 건 아마 이제 다른 도시가 한 사례가 있는 듯 하기도 한데요. 우리 아이를 갑자기 어디에 맡겨야 돼요. 이제 엄마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아니, 그 이웃에 맡겨야 되잖아요. 친구 엄마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흥시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지금 어느 곳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 그곳에 아이만 데려다 주세요. 우리가 몇 시까지 보호해 드릴게요. 이런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공간을 어디로 할 것이냐? 공간에 대한 대안도 여러 곳을 두고 있는데, 저는 학교의 문이 좀 더 열리길 간절히 바라고, 모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공약으로 내계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큰 변화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있으리라고 봅니다. 온종일 초등학교만 보편화되면 초등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학교가 문을 꽁꽁 닫아버리니까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특히 방학은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의 다양한 여유 공간들을 공간 베이스 거점을 확보한 뒤에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인력들을 이제 배치하자, 뭐 이런 계획으로 우리 통합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시 이제 첫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 아동학도 문제, 정말 앞으로도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부족하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아이 보호하는 도시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언론 계십니까? 네, 경인일보 김영래 부장님. 예, 예. 아무래도 최근에 그 시흥 광명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투기로 조금 논란이 됐던 지역인데,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도시공사가 참여를 한다는 청사진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시흥 광명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청사진이 그려져 있는지, 예. 있다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총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의 정치적 소신이기도 하고, 당시에 이낙연 당대표, 뭐 이광재 민주당 그 뭐 뉴딜 위원장이 다 모여서 광명시장, 시흥시장도 가고 국회의원들도 가셔서 토론의 자리가 있었는데요. 지정 발표 전에 그때 제가 드렸던 말이
앞으로의 방향성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 그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보면 왜 대한민국은 왜 강남 중심 개발로 이 수도권도 망치고 집값도 망치고 부동산도 망치냐. 강남 판교 분당 라인 통해서 이 경부축 라인 통해서 강남에 모든 국력을 집중해 버리면 그러면 우리 수도권 서남권은 뭐 하냐. 그러니까 강남 집값을 못 잡는 거 아니냐. 화폐 유동성도 높은데 이제 국가 에너지를 수도권에 서남부로 좀 돌려주라. 여의도가 있고 목동이 있고 시흥광명지구가 있지 않냐. 시흥광명지구에서 국회의사당까지 10km밖에 안 돼요. 9km입니다. 경계선에서 9km. 그러면 강남, 분당, 판교 뭐 좋습니다. 이 라인. 그러면 최소한 같이 대항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의도, 목동, 시흥, 광명을 만들고 송도까지 연결시키면 적어도 양대 산맥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강남으로 쏠림 현상을 이 바다가 있는 K골드 쪽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시흥, 광명, 신도시는 분당은 베드타운이지만 판교와 같은 미래 기술 자원을 들어서 시흥, 광명에 넣자. 제가 제안한 건 물론 이제 광명에 계신 분들은 미래차 집적 단지와 더불어서 도시를 개발하는 이제 안을 제안을 했는데 저는 결국은 바이오 헬스 산업, 메디컬 산업의 중심이 더 부가가치가 높지 않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약 10억짜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송도 바이오 헬스 단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 병원도 있고 오히려 바이오 헬스 메디컬 산업의 집약지로 조성되는 판교와는 다른 컨셉의 도시가 되면 어떻겠냐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 광명과는 생각이 약간 좀 다릅니다만 광명은 미래차. 그래서 미래 산업이 중심된 도시 단지를 만들자. 판교 분당처럼 하나의 컨텐츠 그리고 도시 직주 근접의 도시를 시흥 광명에 만들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력이 강남에만 쏠리는 게 아니라 이 시흥 광명에 좀 모아지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한빛방송 네. 네, 시장님, 네, 브리핑 들으면서 시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이제 성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가장 집중하고자 하는 사업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GTX-C 유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근 지자체에서 무상교통을 좀 추진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 무상교통을. 시흥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교육도시 시흥과 무상교통이 연결되는데 우리가 올 가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 무상버스비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것인데 적어도 우리 시흥에 사는 청소년들에게는 버스는 그래도 우리 어른들이 니네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위해서 주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시흥이 도시 면적이 넓다라 그랬잖아요. 평준화와 연결이 됩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평준화 정책과 연결이 되는데 적어도 부모님이 데려다주는 뭐 아이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적어도 버스비 정도는 우리 시가 지불해줘서 학교 다니는데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데 버스비 정도는 시가 부담을 하자라는 무상교통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교육과 관련돼서 저는 최선을 다할 건데 올해는 틀을 만드는 겁니다. 틀을. 통합돌봄에 대한 틀을 만들듯이 교육에 대한 틀을 만드는데 학교 안에 공교육, 학교 밖에 마을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을 엮는 이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을 이 인터넷상에 구현하는 겁니다. 이 모바일상에 구현하는 겁니다. 이 구현을
올해 안에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구현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인적 자원들을 발굴해내고 그 사람들을 거점별로 마을교육 자체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인적 자원과 더불어서 하나의 그 생태계를 좀 만들고 계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 플랫폼이 다 만들어지는 순간 쉽게 말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하연 선생님 묘를 하우명 효잡이 가고 싶어하는 100곳 아이들이 있으면 신청해서 그곳에 마을교육 선생님이 아이들을 안내하고 이곳에 설해산 밑에 사는 신천동 아이들이 서울대학교 가보고 싶다. 그 모바일 그 미래 자율주행차 보고 싶다. 그러면 100곳 교육자치회에 이야기하면 신청동 아이들이 가면 그곳에서 체험을 하고 이것을 엮는 그래서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데 올해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렇게 씨를 뿌려 넣으면 이것도 저는 전국 최초 모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학교 내에서만 교육이 아니라 지역 내의 다양한 교육 자원들과 연결하는 데에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올해 역점 사업으로 기조실 중심으로 펼쳐나갈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할까요? 두 번째 질문이 GTX-C와 관련돼서는 그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저는 이제 총론, 강론 이렇게 표현하는 좀 버릇이 있습니다만 총론이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에너지가 이제 강남축만 보지 마라. 수도권 서남측으로 봐라. 쏠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GTX 필요하다. 이게 총론이거든요. 큰 틀에서 대마를 잡고 강론은 우리 조정식 국회의원과 거기는 국민의힘도 괜찮습니다. 누가 됐든 시흥에서 정치한 사람들이 임명택, 조정식은 우리 민주당 사람들 찾아가고 국민의힘 분들은 저쪽 대통령 보고 찾아가서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넣게끔 만들어야죠.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에너지를 강남에 몰빵하지 말고 수도권, 서남부권으로 가져와라.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GTX-C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초당파적인 노력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후보는 우리가 만나고 저쪽 대통령 후보는 저쪽이 만나서 이 논리 여의도, 목동, 시흥 광명지구,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송도까지 이어지는 100곳대교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이 100곳대교로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국가 에너지를 좀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게 GTX-C다. 오이도역 연장이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총력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인해서 질의응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할 분이 계시면 서면으로 저희한테 주시면 바로 나중에 답변을 이렇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의 질문을 받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실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남은 1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시장 되기 전에 이미 뿌려놓은 씨들이 너무 많았고요. 좋은 씨들이 저는 그 씨들이 잘 자라게 물 주고 우리 시흥시의 3,000여 공직자와 더불어서 앞으로도 1년 동안 정말로 잘 성장하는 도시,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민선 7기 취임 3주년 맞이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심 식사 대접을 못해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일이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